입국 절차가 보류되었습니다. 별도 구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차가운 안내방송이 대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도연은 거친 손바닥 안쪽에 굳은 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50년 바다 생활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이민 창구 위쪽의 하얀 형광등이 주름진 얼굴을 차갑게 비쳤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겨진 깊은 주름들이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해군 통신병 배지가 작은 금속 소리를 냈습니다. 낡은 노쇠에 새겨진 신호기 모양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눈앞에는 투명한 유리벽과 굳게 닫힌 문만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시각이 지나가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포옹이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가슴팩 안에 넣어둔 손자에게 줄 편지 봉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다의 신호를 닮은 오래된 깃발 조각이 손끝에 스쳤습니다. 그 신호가 한 생을 바꾸었던 날이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리번호 3456번. 유리 칸막이 너머로 딱딱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은 플라스틱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15시간 비행의 피로가 온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등이 아팠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정된 좌석 번호표를 들고 창구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노란 테이프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이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전자기기를 밀어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였습니다. 동명이인 경보가 떴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습니다. 매뉴얼대로 외우는 말투였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멈춰서서 직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피곤한 듯 눈가에 검은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손자를 보러 왔습니다. 곧 졸업을 합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계속 미뤄졌던 만남이었습니다. 손자는 이제 23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때는 20살 생일이었습니다. 그때도 화상 통화로만 축하해 줄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보안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규정이라는 말만 계속 나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를 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대기 구역으로 돌아와 가방 지퍼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가죽 손잡이가 손에 익숙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군대 제대할 때 아내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바코드 읽는 기계의 알람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삐, 삐, 삐. 마치 바다에서 들었던 신호음 같았습니다. 점, 선, 점.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오래전 바다에서 배운 신호였습니다. 그때 그 신호가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대기실의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켰습니다. 손자와의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외국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접수 창구의 자동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빨간불이 켜지면서 출입 금지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기다리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신원 확인 보류 사유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담당 직원이 바코드 읽는 기계를 다른 것으로 바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기계였습니다. 화면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정보가 불완전하다고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작성한 추가 서류가 전산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뭔가 꼬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잘못된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직원은 어깨를 살짝 으쓱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화를 내봐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이 참을성을 길러주었습니다. 가방에서 손자에게 줄 엽서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뒷면에는 바닷새 그림과 간단한 인사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향 바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단다. 졸업 축하한다. 짧은 글이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자가 어릴 때부터 바다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갈매기와 파도 소리를 그리워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하나둘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대기실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손자가 기다리고 있을 하늘이었습니다. 유리문 사이로 보안 요원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손목에 찬 도연의 배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배지에 새겨진 기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통신병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신호기 모양과 번개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개인 소지품 맞으시죠? 요원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 같았습니다. 네. 오래전에 쓰던 것입니다. 도연은 배지를 가볍게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50년 전 제대할 때 받은 기념품이었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작은 헝겊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염수에 바른 신호 깃발 조각이었습니다. 원래는 빨간색이었는데 이제는 분홍빛으로 발해 있었습니다. 태풍 소식이 들리던 바다의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셌던 날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그는 표류 중인 함정에 구조 신호를 중계했습니다. 밤새도록 신호를 보내고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신호키를 눌렀습니다. 깃발 조각은 그날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관심 있는 눈빛으로 깃발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군 경험이 있는 듯 했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것 같네요. 요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딱딱한 규정보다는 사람에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대기실 스피커에서 갑자기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특별 확인 요청, 구역비라는 말이 2번 반복되었습니다. 도연의 관리번호가 다시 불렸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자 안내원이 전화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코드가 길게 늘어진 유선 전화였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수화기가 묵직해 보였습니다. 한도연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안내원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전화를 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전화를 받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수화기에서 약간의 잡음이 들렸습니다. 오래된 전화기 특유의 소리였습니다. 한도연님 맞으십니까? 에밀리 리입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어 이름이었지만 한국말이 유창했습니다. 현지에서 오래 산 한국계인 것 같았습니다. 현지 대형 병원의 재난의료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에는 권위와 따뜻함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의사 특유의 차분한 말투였습니다. 급하면서도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구조 기록에 귀하의 이름이 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구조 기록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파도가 거칠던 그날 밤이 생생했습니다. 무전기 앞에서 밤새 신호를 보내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플 때까지 키를 눌렀던 일이었습니다. 표류했던 의료 보급선의 무전 기록이 보안 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귀하의 호출이 선원들을 살렸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구조했던 사람 중 한 명의 딸이었습니다.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래된 일이 왜 갑자기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입국 문제와 어떤 연결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보안본부에서 신원 확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귀하의 공적 확인이 가능하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에밀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선행이 지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소리가 더 빨라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실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안내원이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해 주십시오. 확인할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브리핑룸 문이 천천히 닫히자 실내 조명이 자동으로 낮아졌습니다. 형광등 대신 부드러운 간접 조명이 켜졌습니다. 눈이 편안해졌습니다. 길쭉한 회의용 테이블 위에는 투명한 물병과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A사 용지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보안본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 단정했고 걸음걸이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도연의 앞자리에 앉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는 마음이 몸짓에서 느껴졌습니다. 진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절차상 불편을 드렸습니다. 동명이인 경보와 시스템 오류가 겹쳤습니다. 본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변명이 아닌 사실 전달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브리핑룸으로 들어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40대 초반에 똑똑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의사 가운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전자기기를 돌려서 도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무전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호출 시각과 위치 좌표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귀하를 가리킵니다. 1973년 8월 12일 밤입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0년도 더 된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당시 의료 보급선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했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부장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귀하의 신호 덕분에 구조선이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 9명이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준 은인을 만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손끝을 가만히 모았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바닷바람 냄새가 잠시 코끝을 스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보안본부장은 정중한 표정으로 공식 사과문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도장이 찍힌 정식 문서였습니다. 다만 심사 담당과의 사실 확인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사 담당 직원이 브리핑룸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수를 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기록 불일치가 계속 반복되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뉴얼대로 처리했습니다. 변명조의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도연은 짧게 답했습니다. 화를 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였습니다. 에밀리가 회의록에 문장을 차근차근 적어 넣었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의사답게 정확하고 꼼꼼했습니다. 개선 권고와 교육 이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사과는 문서와 말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심사 담당 직원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젊은 직원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스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여 답했습니다. 용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이 관대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벌보다는 절차를 개선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도연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말이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브리핑룸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대립이 아닌 협력의 자세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브리핑룸 벽면의 큰 화면에 영상 통화 신호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연결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면서 여러 명의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연로한 남녀들이었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50년 전 구조된 선원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오랫동안 쌓여 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찾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을 뻔했던 그날 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할아버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경을 쓴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긴 밤에 들었던 호추름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소리가 희망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보낸 신호가 이렇게 큰 의미였다니 몰랐습니다. 세 번째로 중년 여성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에밀리와 닮은 면이 있었습니다. 아마 친척이거나 가족인 듯 했습니다. 당시 신호가 이어져서 딸이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성의 목소리에도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구조된 선원의 손자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바다의 천사가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그 천사가 바로 어르신이셨군요. 젊은이의 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50년 전의 선행이 이렇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짧은 문장들과 진심 어린 눈빛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안 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정한 영웅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었습니다. 에밀리가 공식 입국 허가서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정식 문서였습니다. 드디어 입국이 허가된 것입니다. 천장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새롭게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환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입국 수속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한 가지 더 요청드릴 일이 있습니다. 추가 요청은 체류 기간을 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배려였습니다. 손자의 졸업식과 가족 모임 일정이 겹쳐 있다고 했습니다. 에밀리가 미리 확인해둔 정보였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규정 범위 안에서 체류 기간을 늘려드리겠습니다. 한 달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안 본부장의 제안이었습니다.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보통은 이런 융통성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입국 절차도 간소화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추가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표현이었습니다. 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손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3년 만의 만남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규정만 따지지 않겠습니다. 본부장의 약속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일이 좋은 교훈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도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책상 위에 명찰과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드디어 손자에게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전화 연결도 이제 가능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 공항에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입국장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너머로 밝은 로비가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는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인파 속에서 달려왔습니다. 키가 많이 컸습니다. 20살 때보다 훨씬 듬직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할아버지를 닮은 면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어깨가 단단히 부딪혔습니다. 3년 동안 그리워했던 포옹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손자의 어깨는 더 넓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니? 도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5시간이나 늦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끼쳤을 것입니다. 조금이요. 그래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손자의 대답에는 원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를 위로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숙해진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에밀리가 멀찍이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손을 가볍게 들어 보였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덕분에 이 만남이 가능해졌습니다. 도연은 깃발 조각을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늘 그 깃발 조각이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손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도시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손자와 함께 있으니 모든 것이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손자가 직접 차린 식사였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과 갓 지은 밥 냄새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향에서 먹던 맛과는 달랐지만 사랑의 맛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손자가 궁금해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어진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바다의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사람의 따뜻한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식탁 옆 작은 라디오에서 기상특보가 짧게 흘러나왔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저녁바람이 얇은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하루의 소란이 가라앉고 평온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식탁 위에 놓아둔 편지 봉투를 천천히 펼쳐 손자에게 건넸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읽어보거라. 바다에서 배운 소중한 말들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바다에서 배운 교훈들이었습니다. 손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반듯하고 단정했습니다. 신호는 짧고 정확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다. 편지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통신병 시절 배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인생에도 적용되는 지혜였습니다. 손자는 편지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인생 철학이 담긴 소중한 글들이었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울리던 알람음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들렸지만 이제는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식탁 위에 놓인 통신병 배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노쇠 표면에 저녁 햇빛이 길게 반사되어 번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도시의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모든 길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과거의 선행이 현재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50년 전 바다에서 보낸 구조 신호가 오늘 새로운 희망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손자와 할아버지는 작은 식탁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천천히 풀어져 나왔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었지만 이제 그 바람은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